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라이젠 8700G 기반으로 영상 감상용 PC로 출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받으셨던 고객분께서 PC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주 간헐적으로 재부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규칙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또 뭐 10분마다 혹은 짧은 시간에도 계속 블루 스크린이 뜨고 재부팅이 된다고 하셔서 입고가 된 PC입니다. 사신 지 얼마 안 된 PC였는데, 그리고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품을 이제 퀵으로 이제 배송으로 받으셨는데, 퀵 서비스죠. 오토바이로 받으셨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한번 PC 내부를 한번 보니까, 메모리도 조금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저한테 이제 여러 번 이제 연락도 주시고 하셨던 고객님이신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그 과정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직접 한번 매장에 방문을 해 주셨어요. PC를 들고 직접 오셔가지고 간헐적으로 문제가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뜬다,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 하셔가지고 일단은 매장에서 보시는 앞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가져오신 PC이고 이제 V200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켜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날 때가 유튜브를 보실 때 많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제가 여러 개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TM5를 통해서 메모리까지도 이제 같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1시간 22분 53초 그리고 주기는 8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오류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모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프로그램인데, 테스트하는 시간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1시간 51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주기는 10이 됐고 아직은 여기 오류 표시를 봤을 때는 이게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컴퓨터가 만약에 자동적으로 재부팅이 된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질 않죠. 그죠?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제가 노바닥 이 테스트하는 과정을 볼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리부팅이 됐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겠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은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안 봤을 때 리부팅이 됐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이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다시 또 실행을 시켜야 되고, 어쨌거나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절대로 테스트하는 과정이건 완료가 돼서도 꺼지면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이건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제가 유튜브까지도 계속 틀어놔서 엄청난 부하를 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도 또 유튜브를 여러 개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여러 개 또 유튜브도 또 돌아가면서 자리도 이동하고 또 창 새로 띄우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제가 시도를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금은 또 아까는 지금 59초에서 또 제가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와서 또 봤을 때 지금 44분 정도가 또 됐고 주기는 5 사이클, 5 사이클이 조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44분 넘었고 계속 테스트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또 어느 부분에 또 부하가 주고 있는지 또 계속 보고 있고요. 메모리 속도도 지금 6000으로 잡혀져 있어서 이 상태에서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시간이 넘어가고 이제 7주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동안에 이제 한 번도 안 꺼졌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1시간 8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된 시간이 또 1시간 42분. 지금 벌써 TM5만 두 타임을 돌렸는데 벌써 지금 3시간이 넘었죠. 4시간 가까이 이제 테스트를 돌렸고, 또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시네벤치라고 해서 CPU한테 한번 또 엄청난 또 부하를 한번 줘보죠. 이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줘서 CPU의 온도도 상당히 많이 오르게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시네벤치도 수차례 돌렸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고객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일단 최초에 받았을 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 의심 가는 증상이 있었고, 또 메모리를 재장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블루 스크린이 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메모리와 또 메모리만이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그 메인 보드까지 한번 센터로 보내서 한번 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메인보드를 이제 탈거를 합니다.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서 탈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처음에는 판매처로 보내게 돼요. 판매처로 보내서 일단은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일단은 판매처로 한번 메모리와 같이 이제 보냈습니다. 일단 판매처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내렸냐면은, 일단은 전화가 왔어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불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센터로 입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센터로 입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센터로 이제 입고를 하게 되죠. 자, 일단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ST컴이고,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해서 다 각각 유통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거 이제 진짜로 보냈나 안 보냈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케이스에서 지금 탈거한 사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온 거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하고 이제 제가 진행 과정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메모리와 이제 메인보드는 유통사로 보내서 거기서 불량 판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이제 조치를 해드리겠다.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것 같다. 확실한 문제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불량 판정이건 뭐건 간에 바로 그냥 교체를 해줬어요. 진짜 AS가 굉장히 빠릅니다. 얘는 한참 전에 왔어요. 보내고 나서 한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판매처로 갔다가 유통사로 찍고 또 유통사에서 또 테스트해서 불량 판정까지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량이 아니라고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도 보통은 리퍼로 일단은 바로 리턴을 해주는데, 일단은 저한테 리퍼로 한번 교체를 해드릴까요 하길래 저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다, 그냥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달라 해가지고 다행히도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메모리는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이렇게 새 제품으로 ST컴에서 새 제품으로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자, 이제 한번 제품을 이제 뜯어 봅니다. 이제 재조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메모리와 메인보드 일단은 제가 한번 뜯어 본 거예요. 정말로 새 제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다음에 메모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이제 언박싱을 합니다. 메모리 뜯었고요. 파인 인포 아주 되게 빨라요. AS 대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얘로 불량 테스트 뭐 하느니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교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거기서는 이제 불량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뭐 리퍼는 안 되죠. 그죠? 산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래서 새 제품을 교환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새 제품을 아예 받은 거고요. 다행히도 완전 새 제품이 맞았고요. 일단 메인보드 한번 뜯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V200 케이스가 조금 다소 케이스가 너무 작다, 나중에 하드디스크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조금 큰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또 여러가지 저한테 주셨어요. 뭐 J120 3아시스 뭐 해머 제품을 구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제품은 이제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들 케이스 언더바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제가 상품을 준비를 하고 다시 재조립을 했습니다. 자, 메인보드 한번 뜯어봤고요. 이제 SSD 솔리다인 P44 아시죠? 안정성 굉장히 좋은 SSD입니다. 그 다음에 CPU도 한번 탈거를 했기 때문에 쿨러랑 한번 떨어졌죠. 그래서 CPU 서멀 그리스도 다시 제가 대도포를 해서 이제 기초 조립을 완료했죠. 메모리까지. 메모리 새거, 그 다음에 메인보드도 새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이제 요청해 주신 케이스고, 오른쪽은 기존에 쓰셨던 케이스예요. 아무래도 길이라던가 이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내부 사진이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아시죠? 고정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맞게끔 고정핀을 또 이제 세심하게 조립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에 안 보이지만 7, 8개로 해서 지금 제대로 다 장착을 한 거고요.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고정핀은 뭐 첫 번째가 안정적으로 케이스와에 대한 결합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무거운 그래픽카드에 대한 지지와 그 다음에 24핀 파워 케이블 헤더를 연결할 때나 아니면은 여기
프론트 패널 있는 부분을 연결할 때도 메인보드 뒷판과 그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꾹 눌려가지고 또 뒤에 있는 거랑 케이스랑 닿아가지고 또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신 분들도, 저한테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PM 스피커도 이제 장착을 하죠. 프론트 패널 연결하면서 이제 BPM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고, 아니면 특정 부품이 불량이다 아니다 할 때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약간의 패턴은 다른데, 어쨌거나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또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하드디스크를 연결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별도로 케이블을 드리지 않고 아예 다 조립을 해서 드릴 거예요. 편리하게 이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케이블을 이제 다 빼놓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이랑 이제 사타 케이블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연결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2개를 더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 부분에 이런 방향으로 하나를 장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장착하시고 케이스 하단 부분에 여기 나사 구멍 있죠. 요 4개를 조여주시면 이제 고정이 됩니다. 다시 하드디스크 커넥 부분은 이쪽에 있어요. 왼쪽 부분으로 가게끔 하고, 케이스 밑에 부분에 이제 나사 구멍 4개에다가 하시면은 첫 번째 하드를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케이스 전면 베젤을 밑에 손을 넣으셔가지고 뽑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는 나사 3개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정면에 보시면은 이 노랗게 생긴 나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쪽 이렇게 조여주시고, 옆에 이제 3개를 조여주시면 총 5개로 전면부에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요. 그리고 밑에도 연결하실 수가 있고, 총 2개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제가 1개만 케이블을 이제 빼놨었는데, 또 2개를 또 연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제가 2개로 다시 파워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다시 2개로 이제 다시 엮어 놓았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요거 그냥 찍찍이로 붙어 있으니까 쭉 뜯으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에 동봉되어 있는 나사는 원래 노란색이 2개가 필요한데 여분으로 이제 3개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하드디스크 나사들은 제가 좀 넉넉하게 챙겨 드렸으니까 뭐 나사가 없어가지고 또 불편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그전 V200보다는 또 내부 공간도 더 넓고 해서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립이 되었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소 ATX형 케이스이긴 한데 뭐 배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거의 내부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뒤로 돌려가지고 해놨으니까 그래도 내부에서는 그래도 조금 휑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뒤로는 이제 선 좀 돌려놨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사타 케이블이랑 전원 케이블 이제 나중에 하드디스크 장착 2개 하실 때 이제 유용하게 하시게끔 제가 묶어놨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로로 찍은 거죠. 이제 케이스 내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한 번 더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면부 앞에 부분도 제가 5.25인치 들어가는 부분도 제가 한번 막아 놓은 상태고요. 이제 전원을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은 메인보드가 또 이제 새로 교체가 되어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최신화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3042 버전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3222까지 있어요. 2025년 3월 5일날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걸로 제가 다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나 이슈를 이제 픽스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시죠? 꾸민거 PC는 출고 전에 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고 해서 이제 출고를 해드려서, 나중에 이제 바이오스 뭐 PC를 보통 받자마자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소 위험한 작업이라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이유는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브릭스 상태, 벽돌 증상을 겪게 돼서 아무런 PC를 전원을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용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꾸민거 PC가 왜 이제 꼭 업데이트를 해서 출고를 하게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실수를 하실까봐 하는 그런 부담감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고 전에 최신화를 해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그 전에 쌓였던 여러 가지 버그 픽스 같은 게 이제 되니까, 그죠? 오류라던가 이런 게 좀 잡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출고 전에는 그 아주 저도 무결성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왔다, 뭐 최신 하드웨어를 샀다, 혹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지인분들께, 능숙하신 지인분들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근처 PC 수리점에서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시대벤치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유튜브를 보시다가 여러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이렇게 유튜브도 여러 개를 띄워놓고 또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5도 한번 또 돌려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 뭐 그래픽 카드, 뭐 내장 그래픽이지만 그래픽 쪽도 한번 제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OCCT 같은 경우도 지금 1시간짜리 물려놓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1시간이 끝난 거죠. 지금 노 에러 디텍티도 지금 오류라던가 이런 건 발견된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자, 이렇게 옆자리에서 요거 PC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객님께서는 내일 방문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일은 임시 휴무고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방문 부탁드린다고 했고, 그동안에는 제가 이거를 또 테스트를 물리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뭐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테스트를 하고 보냈냐 안 하고 보냈냐에 대한 조금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죠. 왜냐? 받으셨는데 계속 뭐 자동적으로 리부팅이 되고 얼마나 또 하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보내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딱 여기서 문제가 딱 생겼으면은 좋겠는데, 꼭 받으시고 나서 아무래도 기계라는 게 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저도 출고 전에는 저도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과 이런 것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조금 이제 테스트를 저도 많은 시간 할애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객님께서도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직접 방문해 주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또 5월 달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또 유통사도 쉬고 했는데, 그래서 그 고객님께서도 저한테 또 한번 당부해 주시기를 충분한 테스트 시간을 거쳐서 문제 없이 해달라 해서, 저도 그 마음을 또 이어받아서 저도 정말로 이제 문제 없는 PC가 되게끔 저도 테스트를 완벽하게 또 해서 출고해 드리고, 또 그날 또 토요일날 오전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당당하게 딱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메모리,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도 의심을 하셨는데 메모리 쪽일 것 같아요. 일단 메인보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메모리가 아무래도 처음에 상품을 받으셨을 때도 약간의 제대로 꽂아진 부분이 없었다, 약간의 헐거워진 게 있어서 조금 장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했다. 아무래도 또 제대로 꽂아지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약간의 흔들림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리부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접촉 불량 때문에 리부팅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블루스크린도 띄우고. 그래서 메모리만 교체한 게 아니라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까지도 깔끔하게 교체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문제 없이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꾸민가 PC도 그 고객님께 불편함을 드려도 굉장히 죄송하고요. 또 그 죄송한 마음만큼 또 제가 더 완벽한 PC로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안정성 테스트라는 거 좀 더 세심하게 또 진행을 하고 또 조립도 세심하게 했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2개 장착하는 방법도 영상의 중간에 제가 했으니까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 잘 아시는 고객님이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제가 나사랑 그거 다 챙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장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 PC로 이제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늘 행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이 PC 사용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꾸민걸 PC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초도 PC를 처음에 받았을 때 불량 증세가 있어서 꾸민걸 PC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좋은 참고 내용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